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용산으로 돌아오죠. 예측됐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서 그 전서부터 권영세는 총선에 나갈 것이다. 원희룡도 아마 9월쯤이면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요. 일단 권영세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일성이 용산은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다. 이런 일성을 밝혔지만 용산이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일개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그 신임을 뭐 보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대학 시절부터 대학 2년 선배예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영세형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생을 겪어오면서 신뢰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권영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때 사무총장을 맡아서 과반 이상을 152석인가요? 그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맡아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도 이번에 과반 못하면은 식물 대통령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권영세 장관하고 의기투합해서 영세 형 이번에 좀 가셔서 여의도 좀 부탁합니다. 하여튼 대통령님 지금은 님자 붙으겠지? 그전에는 야 성렬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겠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과 장관 사이니까 대통령님 사석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통령님과 걱정하지 마시고 뭐 허드렛 일서부터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마 의기투합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진두지휘 뭐 대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말이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권영세 앞세워서 뭐 당을 장악한다. 뭐 또 당에서 난리치니까 아마 그러진 않은데 뭐 일은 하기 쉽지 않을까 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외연 학장 같은데 이런 거 하지 않겠나. 아니면 공동선대 선제대책본부장을 보통 이제 완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2명, 3명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선대본부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인재영입위원장 맡았었거든요. 2021년 재보궐선거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 맡았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재영입이라는 게 결국 공천이에요. 이 지역에 이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 사람이 총선에 나가면 좋겠다. 이게 인재 발탁이 공천이지. 그거를 뒤에서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아마 이걸 들쑤시니까 약간 그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너무나 신중하죠. 권영세 장관은.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는 뭐 n분의 1 여러 명 중에 하나죠. n분의 1로 도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특별히 뭐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조언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실질적인 스카우트, 총선에 나갈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 그 자르는 건 다른 사람이, 살생부로 자르는 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게 이제 스카우트. 자르고 새 인물 갖다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하면은 거시기 하니까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인재영입 맞지 않겠나. 그리고 스타일상 자르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는 아마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좋은 작전 아닌가 봐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도 투입되지 않겠나.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뭐 국민의힘으로서야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투입을 바라는 사람들이 애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당을 쥐고 흔들라고 하는 사람들은 껄끄럽죠. 국민의 인기가 높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그냥 와서 무슨 선대위원장 거 맡으면서 비례대표 자기가 맡고 전국을 누비면은 자기 당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좀 버겁죠. 그런 사람은 아마 쓱 저 거리를 돌려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총선에 저기면서 약간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겁니다. 그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포석에 딸린 건데요. 한동훈 장관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느냐. 그리고 막판에, 임기 막판에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그 다음에 풀어주느냐. 그때는 이제 대선으로 풀어주는 거죠. 네, 자기 뒤에 바톤 타치하려고 대선으로 풀어주는 거. 그게 한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싹 잡아지듯. 지금 수사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법원 싸움이에요. 수사는 다 문재인 수사, 그 다음에 이재명 수사, 송영길 수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수사는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휘하에서 지금 법원에 기소는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영장 치는 것도 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 실형을 때리는 것도 법원이고. 근데 김명수 체제하에서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근데 김명수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9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뭐 제대로 된 사람을 꼽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된 재판으로 땅 감옥 개새끼야. 너 영장 구속영장 이렇게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한동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총선은 내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 달에 뭡니까? 김명수 물러나고 사법부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까지 총력전을 펼쳐서 한동훈 휘하에 이원석 검찰청장 투톱이 그냥 제대로 수사해서 공소장 치고 기소 치고 다 치워놓고 이재명 문재인 다 치고 그다음에 법원의 시간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크게 할 일이 없거든. 물론 이제 공소권자로서 이제 뒤에서 진두지휘가 또 필요하지만 과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크다 생각할 때는 막판에 마무리 투수로다가 오승환이 왜 마무리 투수 나가는 것처럼 손동열 시절에 주니치 드래곤스에서요. 일본에서 그냥 1점 차 승부 이럴 때 9회에 손동열이 투입시키면 그냥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년 말에 내년 총선 앞두고 몇 달 앞두고 금년 뭐 11월 12월 달에 그냥 마무리 투수로 한동훈 장관 나와서 그냥 전국을 돌면서 그냥 쓸어버릴지. 그때는 이런 카드가 좋습니다. 제가 뭐 주저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건 여러 사람이 말씀하는 거예요. 박찬종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오게 되면 지역구 가지 말고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그 옛날에 DJ가 했던 전법 있죠. 비례대표 후순위 막판 예를 들어서 3번 하면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국회에 보내시려면 비례대표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하고 그냥 전국을 도는 거야. 그럼 전국의 지역구도 띄워주면서 비례대표도 많이 얻게끔. 그러면 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번 막판에 턱걸이에서 탁 올라가면 영웅되는 게 이런 전법이 낫지 않겠나. 그냥 괜히 지역구 출마하면 지역구에 매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에 나간다. 그럼 종로에 박빙인데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헛짓거리하다 진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에서 졌잖아요. 그 종로에 올인했으면 이기지. 물론 부정선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강남 상고집 뭐 거의 되는데 한동훈 장관 가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거고 그건 리더십도 오히려 망가지니까 나가면 이제 험지나 종로 나갈 텐데 그거면 묶이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전국을 휘어잡게 비례대표 끝순위 23번 딱 받고 그 수가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미리 예측하는데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끝까지 임기 말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아주 법치주의 완벽하게 해는 거. 일본의 사카모토 류오마가 있듯이 한국에는 한동훈이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칼잡이가 행정으로서. 그게 하나 방법. 그건 더 좋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면 총선이 철체절명이라면 마무리 투수, 구원 투수로 금년 말까지 일 처리 다 하고 공소장 뭐 기소 다 치고 이재명 문재인까지 사그리 다 친 다음에 그냥 멋있게 등판하는 그것도 비례대표 막 후순위로 그런 방법도 차선책이다. 최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 말까지 가서 내년 다음 대권을 노리는 게 최선. 차선은 급하니까 총선 이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반대할 거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데요. 몇 달 있으면 가을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요 결기가 대단해요.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 맞서 과감히 싸워달라. 이건 뭐 그냥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100년 전쟁의 싸움에 내가 이긴다는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을 무찌른다는 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강력해요. 거기에 핵심이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거든요. 태양광으로 이권 카르텔, 사교육으로 이권 카르텔,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있잖아요. 뭐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뭐 베라벨 시민단체들로 다 이권 카르텔.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와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 빼먹고 후원금 받고 이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윤석열 퇴진, 박근혜 퇴진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엎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김일성 찬양해요. 여기까지 온 게 체제와의 전쟁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과감히 싸워달라. 이렇게 신임 차관으로 내정된 사람들 향해서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꿰뚫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만 꿰뚫지 못하지 비겁한 사람만 두루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꿰뚫고 있습니다. 권영세 장관이 여의도에 가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호흡을 맞출지 지켜보시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부정선거, 나 진짜 입 아픕니다. 수사 내지는 수개표 두 개 하나는 해야 돼요. 수사를 하든가 법 제도 바꿔서 수개표를 하든가 그래야 총선이 이깁니다. 100번 작전 써봐야 부정선거 당하면 끝인데 뭐. 그것만 하면은 만점짜리 대통령입니다. 충성 가자! 아야!